연속함수의 성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거는 그 연속함 성질 그 페이지 43페이지에 있는 내용 중에서 1번 한 거죠. 1번. 지난번까지 간단하게 얘기해 보면 fx하고 gx라는 두 함수가 모든 실수에서 즉 전체 구간에서 연속인 연속함수일 때 그러면 그 두 함수를 더한 거, 뺀 거, 곱한 거 그리고 합성함수까지 그거는 모두 다 연속함수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눌 때가 문제였죠. 나눌 때는 분수꼴의 함수를 만들면 분모가 0이 되는 그 지점에서는 기본적으로 정의가 되지 않아서 정의역이 아니어서 구멍이 빵빵 뚫려 있거든요. 혹은 정근선이거나. 그래서 분모가 0이 될 때 분수꼴의 함수는 뭐다? 분모가 0이 되는 포인트가 있다면 거기선 불연속이에요 라는 것까지 알아야 된다 라고 했고 거기다 확장된 개념은 제가 쭉 써드렸었습니다. 그쵸? 그거 연습할 수 있게 이제 프린트 과제에 좀 문제는 넣어놨어요. 그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두 번째 내용으로 이제 가는 거야. 두 번째, 세 번째 내용을 오늘 하는 건데 그 두 번째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이 뭐냐? 최대, 최소 정리라는 겁니다. 최대, 최소 정리. 이게 뭐예요? 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함수 문제에서 기존 애들 1학년 때부터 주구장창 했던 건데 그게 2차 함수든 앞으로 배우게 되는 3차 함수든 4차 함수든 어쨌거나 어떤 그래프가 있을 때 최대값 구하세요? 아니면 최소값 구하세요? 이건 계속 나오잖아. 계속 나오는 건데 그거에 대한 한번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자는 거예요. 무슨 상황이냐? 그러면 최대값, 최소값이 존재해야지 구할 거 아니에요. 근데 100% 항상 존재할 때가 있다는 거죠. 언제 100%, 그러니까 99.9%도 아니고 무조건 존재한다라는 걸 무조건 100% 존재하려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야 되냐 전제 조건이. 그러면 얘가 전체 범위라고 할 수도 있고 제한된 범위, 즉 여기가 뭐냐면 제가 이렇게 대괄호로 씌웠죠. 이게 지금 닫힌 구간이었어요. 얘가 의미하는 거는 살짝 써보면 A 이상 B 이하 이렇게. 그래서 요건 안 돼. 요건 안 돼. 이렇게 하면 양 끝이 안 들어가 있는 거죠 등호가. 그러면 안 되고요. 닫힌 구간. 닫힌 구간에서 어떤 fx, y는 fx라는 함수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어야 돼요.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다. 이거는 그냥 지워서 알죠? 이제 구간은. 자, 이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어야 됩니다가 전제 조건이에요. 이 전제. 양 끝이 막혀 있어요. 등호가 들어가서. 닫힌 구간에서 연속인, 한 번도 안 끊기는 이 구간 내에서 그런 함수라면 결론. y는 fx라는 그게 2차 함수든 3차 함수든 뭐 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함수든 이 fx라는 이 함수는 최대값, 그냥 라잼이라고 쓸게요. 맥시멈, 최소값, 스몰m이 반드시 존재한다. 이겁니다. 이게 100% 성립합니다. 라는 건데 당연한 얘기입니다. 당연한 얘기예요. 아무거나 그려볼까? 자, A라는 포인트가 여기 있고요. B라는 포인트가 여기 있어. 여기가 지금 A, 이렇습니다. 여기가 B, 이래요. 함수값이. 그래서 여기가 A, FA고요. 여기가 B, FB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엄청 많은, 이거 봐봐. 이 점하고 이 점을 연결할 수 있는 y는 fx라는 함수는 이 세상에 엄청 많지. 1차 함수도 있고, 직선도 있고, 2차 함수부터는 곡선이겠고. 그러니까 어떤 함수든 이 두 점을 중간에 끊지 말고 연결하는 거야. 끊지 말고 연결해. 그러면 제가 쭉 저 안 끊었어요. 끊지 않을게요. 연결했다고. 니네가 연결하고 싶은 대로. 그러면 당연히 100% 얘가 최대값이라는 게 당연히 존재하지. 최소값, 그러면 얘가 제일 낮을 수도 있고 얘가 낮을 수도 있지. 그건 상황 봐야 돼. 제가 그린 걸로는 얘가 낮네. 그지? 얘가 좀 낮게 그렸네. 그래서 최대값, 최소값 반드시 존재하네. 이런 거.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 그치? 그래서 요거를 최대, 최소 정리라고 한다. 그럼 뭐가 유용하냐라고 한다면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세요 라는 문제는 직접 그냥 구하셔야 돼요. 제일 위에 있는 y값이 뭔지 제일 아래에 있는 y값이 뭔지 직접 보시는 수밖에 없고요. 근데 어떤 문제에서 그냥 최대값, 최소값이 존재합니까? 라고 물어본 거야. 구하세요가 아니고 최대값, 최소값의 존재 유무. 언제 좀 유용합니까? 이걸 어떻게 이용해요? 이용법 왜 배우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용하는 건 뭐냐면 최대값과 최소값이 이 그래프는 저희가 정해놓은 이 범위에서 얘가 존재합니까? 존재 유무. 존재해요? 아니면 존재하지 않아요? 라고 하는 거를 판단을 좀 빨리, 즉
존재한다는 걸 빨리 판단할 때 꼭 그려야 되냐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면 알지. 근데 그리지 않고도 알고 싶다는 거야. 그러면 이 함수식을 딱 봤는데 이 함수식이 이 구간에서 그냥 연속이네야. 연속이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굳이 왜 이걸 그리고 있냐는 거야. 값을 구하라고는 안 했잖아. 그냥 존재하냐? 라고 물어봤어. 존재해요. 그려볼 필요 없죠. 그려볼 필요가 없습니다.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니까요. 중간에 안 끊기잖아요. 그럼 무조건 존재하는 애예요. 구해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최대 최소 정리에 의해 최대값 최소값은 존재합니다. 이런 식으로 서술형에 쓰면 되는 거죠. 왜?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니까요.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니까 최대 최소 정리에 의해서 그냥 최대값 최소값은 반드시 존재한다. 이렇게 그냥 서술형의 멘트로 딱 쓰는 문제인 거야. 오케이? 증명할 때 쓴다는 거야. 증명할 때. 됐죠? 그럼 이거 가지고 그러면 제가 이 말을 달리 얘기하면 그럼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란 이 전제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최대값 최소값이 없냐? 아니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야. 그건 그래프마다 달라요. 이래야지. 그래프마다 달라요. 100%는 아니에요. 어떤 그래프는 있고요. 어떤 그래프는 없겠죠. 이거야. 직접 봐야 알아요. 이거죠. 그걸 한번 교재에 있는 걸 그냥 눈으로만 보자고. 뭐 엄청 어렵고 이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눈으로만 보면 돼. 이거야 이거. 우리 교재에 있는 거야. 그치? 교재에 1, 2, 3, 4 이렇게 돼 있는 거 보여? 자, 1번 이 그래프 봐봐. 1번 그래프 그냥 눈으로 보자고. 자, A서부터 B까지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A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닫힌 구간이고요. B가 열린 구간입니다. 이렇게 열린 구간에 돼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등호가 없어. 그래서 그래프를 이렇게 연결한 거야. 연결해봤더니 최소값은 있네. 최소값은 존재하네. 최대값이 비어있네. 최대값이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놨어. 그러니까는 최대값은 없고 최소값은 있고. 뭐 그런 상황인 거야. 반드시 최대 최소가 다 존재하진 않지 않냐 이거야. 이런 예시입니다. 그쵸? 이렇게 돼 있어. 그럼 두 번째 볼까? 봤더니 이 A라는 포인트를 비워놨어. B라는 걸 색칠을 해놨고 등호가 들어가 말이야. 둘을 연결해서 연속은 연속인데 얘는 뭐냐면 양쪽이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 아니잖아. 여기 열려있잖아. 그러면 최소값이 없네요. 최대값은 있는데 이렇다는 거야. 최대 최소가 반드시 존재하려면 뭐야? 양 끝이 막혀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반드시 전제로 깔려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쵸? 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 되는 이렇게 발레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것 봐요.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죠. 또 하나 3번 볼까요? 3번 4번. 자, 3번 4번 나와 있는 거는 지금 볼게요. 자, 보시면 양 끝이요. 양 끝이 둘 다 비어 있어. 이건 최대값도 없고 최소값도 없네요. 이거죠. 양 끝이 다 비어 있으니까. 결국 양 끝이 막혀 있어야만 최대 최소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얘기는 막혀 있어야 얘기할 수 있다. 물론 양 끝이 이렇게 뚫려 있어도 존재할 수 있어. 존재할 수 있죠. 그쵸? 이렇게 뚫렸어. 뚫렸으면 뭐 어때? 이렇게 연결하면 양 끝이 뚫렸는데요. 그래도 최대값 최소값 존재하죠. 존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 그때 다르지. 그래프마다 다르겠지. 근데 100%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어떤 건 없고 어떤 건 있고 이런 거야. 그치? 뭐 그런 상황이라는 거야. 이해가시죠? 무슨 내용이 하는 얘기지? 자, 그럼 이건 뭐냐? 그러면 양끝이 닫힌 구간이야. 그래 양끝이 막혀있네요. 그럼 뭐 하냐고. 중간에 뚫려있잖아, 중간에. 그래서 중간에 연속이 아니고 딱 불연속 끊어지면 여기가 지금 제일 높은데 비어있잖아. 이게 최대값이 없네. 최소값은 있고. 그래서 반드시 있는 건 아니겠구나. 그래서 얘는 발레들입니다. 발레들. 그 최대 정리의 발레들이고요. 그게 결국은 전제 조건을 다 만족해야만 100%가 되는 거네. 전제 조건 뭐라고? 닫힌 구간이어야 되고, 양끝이 닫힌 구간이어야 되고, 거기서 연속이어야 되고, 그러면 최대 최소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려볼 필요 없어요. 이렇게 되는 게 최대 최소입니다. 오케이? 그럼 중요도는 그닥 중요하지 않아요. 그닥 중요하지 않고, 문제로 뭐 나오는 것도 여러분 다 그냥 상식선에서 맞출 수 있는 수준으로 나옵니다. 그럼 이 내용이 아니고요. 내용을 다시 돌아갈게요. 필기할 때 필요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페이지를 넘겨볼래, 거기? 넘으면 3번 이렇게 해가지고 44페이지에 사이값의 정리 이렇게 나온 게 있어. 사이값의 정리. 사이값의 정리. 이건 중요하게 달라요. 중요하게 다룹니다. 사이값의 정리. 이렇게 돼요. 이게 몇몇 교재들은 예전 용어 중에 혼용해서 쓰거든요. 중간값 정리, 중간값의 정리라고 나온 교재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과서를 보시면 이제 아마 사이값의 정리를 거의 통일이 됐는데 전 교육과정에서는 이 둘을 혼용해서 썼고요. 몇몇 교과서들은 제가 알기로는 이제 아직은 안 바꿔놓은 그 교과서도 있어요. 그래서 학교 여러분이 가보시면 교과서 다 다르잖아요. 학교마다.
중간값 정리 이렇게 혹시 나오면 이거 뭐야 이게 아니고 그냥 사이값 정리 똑같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같은 용어야. 뭐 중간에 있는 값이나 사이에 있는 값이나 말이 똑같아서 그래. 그럼 갑자기 뜬금없어 뭐야 사이에 있는 값, 갑자기 사이에 있는 값 그거 가지고 뭘 정리하자는 거야 라고 한다면 이게 다 그래프 얘기예요. 그래프에서 y값 사이에 있는 y값 가지고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한번 우리가 보자 이겁니다. 이거 보자는 거예요. 그럼 충분히 우리가 얘가 하는 얘기를 납득할 수 있는 그 박스 안에 있는 얘기를 제가 해볼게요. 얘도 어떤 전제를 만족하면 이런 결론이 100% 나와 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거든. 그럼 전제가 뭐냐는 거야? 전제가 자 우리는 그래프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y는 fx라는 요 함수가 만족해야 되는 전제 조건들이 있어요. 거기서 지금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첫 번째 자 전제 조건 첫 번째 여기 번호를 쓸게 그냥 자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어야 돼요. 양 끝이 막혀 있고요. 그 막혀 있는 구간에서요 연속이어야 돼요. 이런 조건 중간에 안 끊겨요. 그런 함수예요. 이거야. 그다음 두 번째 전제 조건 뭐냐면 그 양 끝이 있죠. 양 끝에 함수값이 달라요. 이렇게 뭐라고? 양 끝에 함수값이 달라요 라는 거예요. 이렇게 요게 두 전제 조건입니다. 전제 조건이 두 개예요. 자 요걸 만족하면 결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라고 했을 때요. 자 봅시다. 자 요 양 끝에 함수값 있죠. FA하고 FB 있잖아요. FA와 FB 사이의 값 여기 K라고 나왔을 거예요. 이거에 맞춰서 써드릴게요. 사이의 임의의 값. K가 있어요. 양 끝에 함수값 사이에 있는 값이에요. 얘는요. 근데 임의여서 그냥 여러분들이 뭘 생각하셔도 상관없어요. 이거요. 그럼 K라는 값이 있다는 거. 어떤 상수가 있다는 거야. 상수가. 그랬을 때 FC는 K. 자, 요거를 만족하는 이 등식을 만족하는 이걸 만족하는 C가 얘를 만족하는 C가 이 등식을 만족하는 C라는 게 적어도 한 개는 존재해요. 이거 적어도 한 개는 존재해요. 즉 한 개 이상 존재해요. 한 개 이상 존재해요. 이 얘기입니다. 이거야. 말이 되나 한번 해볼까? 말이 되나? 그래 보면 돼. 그래프 얘기잖아. 그래서 fx라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 해. 한번 그려볼게. 자 여기가 지금 a, fa라고 할게요. 양끝. 자 그리고 b, fb인데 같은 높이에다 하시면 안 돼요. 왜? 지금 여기 전제 조건 중에 하나 뭐야? 함수값이 다릅니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함수값이 다르게끔 y값이 다르게 양끝을 설정했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뭐 할 거냐면 양끝이 막혀있죠. 그 사이를 연속으로 즉 중간에 끊지 말고 연결하시는 거예요. 끊지 않는 상태에서 연결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다양하게 연결할 수 있겠죠. 아주 쉬운 걸로 연결할게요. 그냥 이렇게 뭐 이차함수처럼 가장 단순한 곡선을 한번 연결해 봤어요. 이렇게. 그냥 그래프 뭐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그래프도 상관없다는 얘기거든.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얘 말대로 K가 어딨니? 그러면 K가 FA, FB 양 끝에 함수값 사이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 그 사이에 있는 K라는 값을 뜻하게끔 이렇게 해봤어요. 이렇게. 여기 K 값들인데 이거 Y는 K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상수함수가 되겠죠? 상수함수. 오케이. 자, 지금 제가 뭘 하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프로 한번 볼까요? 자, 이 등식을 만족하는 C라는 건 뭐냐면 이 등식을 만족하는 C라는 건 이걸 C를 변수로 보는 거야. 즉 C에 관한 식. fx가 있으면 x자를 C는 거잖아요. 그럼 C에 관한 등식. C에 관한 방정식. 그래서 얘는 C에 관한 방정식. C에 대한 방정식으로 해석하자는 얘기야. C. 뭐 사실 X로 나도 상관없어. 근데 얘가 C 주로 쓰거든. C에 대한 방정식이야. 그러면 이 등식을 만족한 C라는 건 이 방정식의 해라는 뜻인 거지. 근 이런 뜻이야. 그러면 우리가 배웠어. 뭐냐면 고1 때부터 주기정차 배운 게 방정식의 해는 뭐예요? 라고 한다면 좌변의 그래프와 우변의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입니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쵸? 이 방정식의 해라는 건 제가 한번 써보면 y는 fc라는 좌변에 있는 이 함수를 제가 그리는 거고요. 자, 우변 있죠? 우변 y는 k라는 이 상수함수를 그렸을 때 자, 이거 연립한 거잖아요. y제 넣어서. 결국은 이 등식도 만족하고 이 등식도 만족하는 상황이 이 등식 만족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두 그래프 모두 만족하는
즉 이 곡선 위에도 있고 이 선 위에도 있는 둘의 교점의 x좌표 이런 얘기구나. 그래서 y는 k를 그린 거고요. 좀 색깔 깔맞추게 할게요. 색깔 이 좌변이 요거죠 뭐 요 함수 fx나 뭐 fc나 이게 c축이면 되는 거지 뭐. 그치? 그래서 요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 여기다 여기가 저기 c인데요 이거죠. 여기가 c예요. 여기가 a고요. 보시면 양끝이. 그럼 제가 이렇게 그려놓으니까 결국 c는 몇 개 존재한다? 하나 존재한다. 이 그림에서 하나 존재하네요. 그쵸? 하나 존재한다. 이 얘기네. 적어도 하나. 그럼 여러 개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네? 당연히. 하나만 더 그럼 그려볼게. 자, 여기가 A예요. 그냥 상상해보면 돼. 이걸 납득하는 게 어렵진 않아요. 그냥 이렇게 쓸게요. A, FA가 있어요. 그럼 이 점 또 연결해볼게요. 이 점이 지금 B, FB예요. 그럼 제 전제 조건에 의하면 이 양 끝은 닫혀있고요. 닫힌 구간에서 여러분들 연속으로 연결하시면 돼. 그래프를. 근데 양 끝은 다르게. 근데 이 사이에 잘 생각해보세요. 이제 얘부터 그릴게요. 이 사이에 임의로 너하고 너 사이에 나 상수함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상수함수하고 만나는 이 좌변에 있는 그래프를 우리가 그릴 텐데 연속이 되게 그릴 거고요. 이 우변의 상수함수하고 만나는 교점의 x좌표가 적어도 하나도 존재한다. 당연한 얘기. 당연하지 않아? 너무 당연해. 이 점하고 이 점을 너네 보고 연결하래. 야 근데 중간에 선이 있어. 장애물처럼. 이 선을 무슨 점프해서 갈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입체도 아니고 그쵸? 평면에서 이거 연결해야 되는데 연결하면서 이 선하고 안 닿을 가능성이 있냐고. 무조건 선하고 닿는 거지. 근데 몇 개 닿아요? 라고 한다면 이렇게밖에 말을 못해요. 적어도 하나는 닿아요. 이렇게. 당연히 얘처럼 적어도 하나 닿는 거죠. 적어도 하나 있어요 교점이. 이럴 수도 있지만 교점이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지. 곡선에 따라서 야 자 하나 둘 셋 이 정도 해볼까 그냥? 저는 C가 3개인데요. 그러면 C가 3개면 보통 이런 거를 우리가 그냥 관례적으로는 C 3개면 C1, C2, C3 이렇게 나와요. 보통 C값을 모두 구해보세요. 이런 문제도 있으니까. 그럼 근구하라는 거지 뭐. 그래서 C 몇 개 있어요? 그러면 3개 있어요. 이렇게 하기도 하고. 오케이? 그러면 3개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하나 있을 수도 있고. 그쵸? 뭐 그림마다 다르겠지. 그림마다. 2개 있을 수도 있지. 이렇게 하다 하나 여기서 접하면 되잖아. 이렇게 접하고 이렇게 올라가면 2개 있겠지. 계속 꼬불꼬불하면 막 엄청 많겠지. 어쨌거나 없을 수는 없다.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하면서 어떻게 이 노란색 선하고 안 닿을 수 있냐. 반드시 닿을 수밖에 없다. 말이 되는 것 같아. 그치?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 보이실 거야. 자 그럼 이걸 왜 배웁니까? 당연한 건 알겠는데 이걸 왜 배워요? 라고 한다면 사이값의 정리를 배우는 용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배워서 뭐 하자는 건데 수학에서 뭐 하자는 건데 라고 한다면 제가 뭐라 했죠 이거? 지금 방정식에 근이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근을 구하세요가 아니에요. 근을 구하려면 진짜 이 식을 풀어야죠. 교점 x좌표를 구해야지. 근을 구하세요가 아니고요. 그럼 뭐냐? 근이 있어요? 이게 뭐냐? 존재 유무. 근이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존재해요? 라고 물어보는 자 제가 뭐라고 쓰냐? 방정식이 있어요. 방정식. 그 등식을 풀 거면 좌변 그래프, 우변 그래프, 교점 x좌표가 방정식에 했는데 그 방정식의 근의 존재 유무. 존재합니까? 존재 유무를 판단하거나 아니면 구체적으로 그래프를 줄 수도 있죠. 이렇게 야 이 그래프다 라고 문제에서 그래프를 줄 수도 있잖아요. 그래프를 안 주면 정확하게 몇 개인지는 모르고요. 그냥 적어도 하나 존재하는지까지만 알고요. 존재한다는 것까지만 알고요. 몇 개인지는 그래프의 그림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래프를 주는 문제도 있어요. 그러면 어디까지 판단할 수 있냐? 존재하는데요. 몇 개인지까지 알아요. 그래서 개수 판단. 그럼 그래프가 있어야지 판단이 되죠. 사실은. 얘는 3개예요. 얘는 하나예요. 얘는 3개예요. 이거는 알아야 돼. 그래프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방정식의 근의 존재 유무를 판단하거나 방정식의 근의 개수예요. 근의 개수 판단할 때 씁니다. 까지 아셔야 제대로 아는 거야. 대부분 이제 여러분 그래서 설명을 지금 해드린 건데, 열심히 이제 학교에서는 뭐든 여러분이 선행했다는 친구들한테 야 사이값 정리가 뭐냐 그러면 대충 요런 얘기를 제대로 배운 애들은 또 말로 하지. 사이값 정리가 뭐야? 그럼 말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전제와 결론이 있는데요. 이렇게 말로 할 수 있어야 아는 거야. 그냥 보면 알아요. 이건 모르는 거야. 수학에서는 말로 할 수 있어야 돼. 친구한테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뭐라고 설명하면 되냐? 이제 결론은 간단해. 사이값 정리가 뭐야? 누가 이제 물어보면 너네들 얘기하면 돼. 전제와 결론이 있는데요. 전제가 뭐냐면요. 2가지 전제를 만족하면 돼요. 그 함수 fx가요.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어야 돼요. 중간에 끊기지 않고요. 양끝 막혀있는 그래프에서 보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거 하나하고 또
양 끝에 함수값이 다를 때 보는 거야. 이렇게. 양 끝에 함수값이 다른 그 함수. 이 함수들에서는 100%라는 거야, 이 내용이. 이 전제를 만족하면요. 결론. 결국에는 fx는 k라는 어떤 방정식인데 이 방정식은 뭐야? 좌변이 fx고요. fc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fx라고 나오기도 해요. 문제 그냥 상관없어. 똑같은 얘기. fx 그리고 k 우연히 뭐야? 상수. 그러니까 상수 함수와 fx 함수가 섞여 있는 요 방정식의 근이 적어도 교점이 하나는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면 너 제대로 안 해? 근데 이거 왜 배우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 거기까지 얘기하셔야 돼. 거기까지. 이거 왜 배우냐면요. 이 방정식의 근의 존재 유무. 근이 존재한다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근이 존재합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프가 주어지면 몇 개 있는지까지 알 수 있어요. 이것까지. 그치? 그래서 근의 몇 개입니까? 라고 하면 그냥 그래프로 보는 거죠. 그려봐가지고 아는 것이고. 직접 구하세요. 그런 거는 그냥 고1 때 계속 여러분들 2차 방정식 풀이, 3차 방정식 풀이, 4차 방정식 풀이 다 했던 것이고 그건 고1 거고. 그래서 고1 거에서 좀 확장된 거다라고 보시면 돼. 괜찮지? 이렇게 돼. 근데 이거를 좀 바꿔볼까 해. 뭘 바꾸냐? 너네 배운 게 있단 말이야. 뭐냐면 요 방정식의 근이나 아니 k를 좌변으로 넘겨주고 fx 빼기 k라는 그래프를 그리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냥 fx라고 쓸게요. c라고 써도 되고 아니 이 방정식이랑 그냥 c라고 쓰자 그래. 자, 요 방정식이나 이 방정식이랑 똑같은 방정식이잖아. 그래서 여러분 그래프 문제를 풀 때 하나 뭐 이항하기도 하고 이쪽으로 이항하기도 하잖아. 왜 그래프 그리기 편한 형태로.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해도 되죠. 좌변으로 모두 넘겨가지고 저는 이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y는 0. 그래서 x축과의 뭘 봐도 돼요? x축과의 교점계수를 봐도 되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상수함수를 우변에 그려놓고 하는 문제도 있지만 대부분의 문제는 상수함수를 그리지 않습니다. 그리지 않고요. 어떤 방정식을 보고 싶냐? 자, fx는 0, 즉 우변이 0인 함수를 보면 돼. 이 우변이 0인 함수. 그거 이제 응용 거기에 뭐라고 되냐면 사이값 정리의 응용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응용. 이게 더 시험에 잘 나오는 거지. 응용. 근데 다시 똑같은 거야. 응용이라고 했지만 사실 똑같은 거다. 거기 나와 있네요. 2번 사이값 정리의 응용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 대신 뭐냐? 자, 한번 보자고요. 전제 조건이요. 자, 전제를 만족해야 돼. 전제 조건. 전제 조건. 이게 뭡니까? 그러면 y는 fx라는 함수가요. 우리는 그래프로 볼 거니까 이 함수가 있잖아요. 어떤 조건 만족하면 첫 번째. 자, 양끝 닫힌 구간이어야 돼요. 닫힌 구간에서요. 양끝 막혀 있고요. 연속이어야 돼요. 연속. 근데 아까는 양 끝에 함수값이 달라요. 이렇게 얘기해야 돼. 왜 그러면 그 사이에 있는 k라는 사이값을 얘기하고 싶으니까. 오케이? 근데 지금 어떻게 할 거냐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자, 결론에다 우리는 뭘 쓸 거냐면요. 자, fc라고 쓸게요. 그냥 거기 fc는 0이라고 쓸 거야. fc는 0을 이란 방정식,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결론부터 써볼게요. 그럼 여러분 전제를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c가 적어도 한 개는 존재해요. 적어도 한 개라는 한 개 이상. 그러니까 존재한다. 이 얘기죠, 그냥. 적어도 한 개 존재합니다. 이게 결론이거든? 그럼 이 결론에 도달하려면 아까는 y는 k라는 가로 사이값이 y는 k라는 사이값이었어. 그러면 양 끝이 이 y는 k 상수함수 위아래에 있어야 되지. 위아래에 있어야 이걸 관통하면서 지나가는 그런 그림이었는데 이제는 이게 y는 0이라는 사이값이야. y는 0이라는 사이값.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얘기하면 되냐면 구간의 양 끝에 함수값이요. 부호가 달라요.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다. 무슨 얘기인지 보이시나요? 부호가 달라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지? 얘하고 부호가 달라요.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전제 조건 이렇게 하면 구간의 양 끝에 함수값이 서로 다른 부호예요. 이거죠. 한번 그려볼까요? 그러면 자, 지금 우리는 뭐야? x축. 그 사이값이 x축인 겁니다. 사이값이 x축. y는 0이라는 요 우변 상수함수인 거고요. 요 좌변 한번 그려볼게요. 자, y는 fx. fc나 fx랑 똑같죠. 이걸 한번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그릴 거냐? 그러면 양 끝 a하고 b가 있어요. 근데 양 끝 막혀 있고요. 양 끝에 함수값이 서로 다른 부호인 거예요. 이게 fa죠. 그쵸? 이게 fb예요. 그래서 하나는 음수고 하나는 양수야. 그럼 너네가 이걸 연속으로 연결해야 돼. 연결하는데 도저히 x축하고 안 닿을 수 있냐고. 말도 안 돼. 무조건 닿는 거죠. 그쵸? 그래서 중간에 닿을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요 값이 c인 거죠.
요 값이 C. 오케이? 아까 똑같은 얘기인 거야. 똑같은 얘기인 거야. 아,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얘기, 야, 어떤 방정식의 근이 존재하니?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A하고 B 사이에서 야, 이 방정식 근 존재해?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 어떻게 한다? 연속인지 우선 빨리 확인하고, 전체적으로 연속인지 확인하고, 구간의 양 끝에 함수값을 빨리 구하는 거야. 구하는 건 그냥 대입하면 되지. 구간의 양 끝에 함수값을 봤더니 서로 다른 부호인 거야. 그러면 반드시 만날 수밖에 없으니까 존재해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몇 개 존재해까지는 모르지. 몇 개 존재해까지는 그래프를 알아야 돼. 이런 그래프의 모습이면 한 개 존재하는 거고요. 그렇죠? 자, 구간의 양 끝에 함수값이 이제는 뭐 A가 양수라고 할까? B가 음수라고 할까? 근데 fx 그래프를 막 주는 거야. 뭐 그냥 뭐 주면 당연히 알지 우리가. 뭐 이렇게 줬다고 해. 그냥 fx가 이렇게 생겼어. 그럼 몇 개 존재해? 라고 물어보면 C가 있잖아. 하나, C1, C2, C3. 세 개 맞나? 세 개 있어. 이건 그래프를 알아야 돼. 알아야 돼. 그래 개수까지 하려면 그래프를 줄 거야. 이렇게 되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돼요. 오케이? 자, 이렇게 됩니다. 이 내용이고요. 그럼 자, 여기서 조금만,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여기까지 교재에 나와 있는데, 하나만 더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 더 해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는 여러분 최상위 반이니까 더 해도 돼요. 자, 무슨 얘기냐? 여기까지 한번 논리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원래는 여기서 멈추는 게 맞는데, 하나만 더 해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전제고 이게 결론이라면, 여러분 그 예전에 이런 거 배웠는데, 명제에서 P이면 Q이다. P이면 Q이다. 그래서 두 줄 딱 쓰면 이게 뭐야? 명제. 참인 명제를 이렇게 두 줄 썼었는데 기억나냐? 이 고1 때 한 거야. 그래서 얘를 앞에 있는 얘가 조건이야. 조건 P, 조건 Q. 용어도 기억나는 거였네. 그래서 P면 Q이다. 이게 명제죠, 명제. 참인 명제면 이렇게 두 줄로 쓰고요. 그래서 이 P 조건, 앞에 있는 P 조건을 뭐라고 불렀었어?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이거 그냥 용어들, 충분 조건. Q는 뭐예요? 그럼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 뭐 이렇게 했었죠? 그 양방향이 다 되면 P이면 Q이다도 만족하고요. Q이면 P이다도 만족해요. 그러면 필요 충분 조건. P하고 Q는 둘 다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P는 Q에 의한 필요 충분 조건이고요. Q는 P에 의한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라는 거 기억나시죠? 이겁니다. 근데 이걸 이제 중학교 때는 뭐라고 배웠어요? 중학교 때도 배웠어요, 이거. 그럼 P를 뭐라고 부르냐? 그러면, 그럼 그때는 조건이란 말이 없으니까 중학교 2학년 때도 나오는데 이게 뭐라고 부르지? 지금 제가 써놓고, 가정과 결론. 가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전제라고 부르기도 하고 가정이라고 많이 부르지. 가정을 이게 전제가 가정이잖아. 이렇게 가정할게요. 전제할게요. 이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명제 얘기예요. 명제. 그러니까 사이값 정리는 뭐예요? 라고 하면 여러분 봐봐요. 앞으로 정리라고 돼 있네. 아까도 최대 최소 정리, 사이값 정리, 그 다음에 또 뒤쪽에 미분 쪽에 가시면 평균값의 정리까지 나오고 또 롤의 정리 이런 게 나와. 계속 정리라는 말이라. 그럼 정리는 뭐예요? 라고 하면 정리는 수학 공식 중에서 이렇게 명제로 나타내는 것들을 얘기해요. 명제. 뭐뭐이면 뭐뭐이다 라고 이렇게 명제로 나타내는 것들을 공식을 보통 정리라고 하거든. 정리. 그래서 이거잖아. 이거이면 이거이다. 이게 결론인 거죠. 그죠? 닫힌 구간의 연속이고요. 양 끝에 함수값이 다르면 양 끝에 함수값의 부호가 다르면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근이 적어도 한 개는 존재해요. 라는 뭐뭐이면 뭐뭐이다 구조예요. 그쵸? 이게 명제라고 인식하시면 돼. 다 정리는. 그럼 자, 얘 이렇게 써도 알지? 이거이면 이거이다는 만족해요. 만족해. 얘가 충분 조건, 필요 조건.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이 거꾸로도 만족하냐?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얘기해보면, 생각해보시면 아닐 것 같아. 그러니까 무조건 얘가 당연히 여기는 이 구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하나 말은 생략했는데 이 구간에서죠. 당연한 얘기여서 그냥 생략한 것 뿐이에요. 이 방정식 만족하는 이 구간에서 C가 존재하는 당연히 이 구간 밖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 당연히 이 구간을 얘기하는 거야. 제가 하나 지금 안 썼는데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거 정확하게 쓰죠. 이 열린 구간. 양 끝은 볼 필요 없고 양 끝 사이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양 끝 사이에서. 자, 정정. 어느 구간에서 아까 이걸 하나 안 써가지고 이 열린 구간, 그러니까 A, B 사이에서 반드시 하나가 존재해. 뭐 이런 거죠. A, B 사이에서 반드시 하나가 존재해. 뭐 이런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방정식 만족하는 이 A하고 B 사이에서 반드시 C가 존재한다고 해서 그런다고 해서 A하고 B하고의 함수값의 부호가 반드시 다를까? 이거면 이건 거는 100%인데
이거라고 얘가 100%는 아닐 것 같다. 그건 아닌 것 같다. 그거는. 근데 생각해보시면 충분히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무슨 얘기냐면, 자, 한번 그려봅시다, 그러면. 우변이 x축이잖아요? 좌변이 함수예요. 이 함수를 그려서 x축과 만나는 게 있었던 거야. 누구? A하고 B 사이에서 있었던 거죠. A, B 사이에서 C에서 만난 거예요. 여기서 만났다고 해. 그러면 C에서 만나는데, 그렇다고 해서 양 끝에 꼭 함수값이 달라야 되나? 그렇죠. 양 끝에 함수값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서로 둘 다 양수면 어떻게 해? 양수면, 뭐, 그 C가 뭐 여러 개일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치는, 뭐, 그냥 이렇게 접해도 되잖아, 이렇게. 접해. 아, 그럼 뭐야? 양 끝에 함수값이 부호가 똑같은데도 뭐 C 있네. C 있어. 그쵸? 이거라고 해서 반드시 얘냐? 아니, 양 끝에 함수 부호 똑같아도 되지. 이것만 가지고는 모르지. 양 끝에 함수값의 부호가 같은지 안 같은지 뭐 다른지 제가 어떻게 알아? 그건 모른다는 거야. 하지만 이거는 확정할 수 있다는 거야. 이거는. 오케이? 가끔 이렇게 요거 가지고 참거지도 물어볼 수도 있어서 조금 더 디테일한 개념까지 소개했습니다. 근데 이거야. 뭐 이렇다. 이 정도만 하시면 되고, 또 아까 최대최소 정리해서 이것도 하자. 한번 해볼게요. 참고사항인데 아까 언급은 안 했는데 괜히 헷갈릴까봐 가끔 이런 게 논란의 여지가 있는 상태에서 나오기도 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 기억, 니은, 디귿 이게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이게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하여튼 최대최소 정리에서 아까 뭐였어? 전제 조건이 뭐야? 최대최소 정리가? 어떤 닫힌 구간에서 그냥 한번 해보자. 닫힌 구간에서 어떤 함수가 연속인 거예요. 연속. 그러면 무조건 최대값, 최소값이 100% 존재합니다. 이런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되냐라고 뭐 이게 발레 아니냐 뭐 이런 거 가지고 문제를 가끔 이제 뭐 유치하게 만들기도 하는데 1과 5 사이라고 할게요. 1과 5 사이. 그런 함수 중에서 저는 1과 5 사이에서 뭐 fx는 3이라는 함수를 생각해 보자는 거야. 뭔지 보이죠? 한번 그려볼까요? 이게 발레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들도 있다는 거야. 가끔 가다 보면 1서부터 5까지 그릴 거야. 1서부터 5까지 어디냐면 fx는 3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그냥 함수야, 함수. y는 3 이렇게 생긴 함수죠. 이게 fx는 3 이런 함수야. 양끝은 막혀 있고. 최대최소 정리하면서 아니 닫힌 구간에서 얘는 연속인데 최대값 최소값 없잖아요. 100%라면서 100% 아니잖아요. 최대값 최소값이 어디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수학에서 이게 좀 애매하죠. 상수함수잖아요. 제일 큰 y값, 제일 작은 y값을 어떻게 지정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약속이 돼 있어요, 여러분. 약속이 최대값이 뭐예요? 그러면 3이요. 최소값이 뭐예요? 그러면 3이요. 좀 여러분들 입장에서 애매하기도 하지만 수학은 다 약속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약속이 돼 있긴 합니다. 그래서 상수함수조차도 계속 3인데 최대값, 최소값이 둘 다 3입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원래는 수학적으로도. 혹시라도 여러분 또 궁금해 할까봐.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참고사항이야. 뭐 굳이 적을 필요도 없고, 아, 그렇구나. 뭐 그렇게 얘기하나 보구나. 어차피 수학은 약속이니까 저렇게 약속이 돼 있구나. 라고 인식하시면 돼요. 됐죠? 자, 여기까지가 지금 우리가 최대최소 정리하고, 사이값 정리한 거 관련된 문제만 좀 보면 될 것 같아. 관련된 문제 볼게. 넘어가 보자. 이거는 지난 시간에 연속함수 성질 가지고 했던 문제들이고, 이런 건 뭐 다 기억나시죠? 우리 했던 거. 자, 이겁니다. 최대최소 정리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딱히 뭐 최대최소 정리를 이용하는 문제가 나와 있진 않아요. 엄밀히 보자면 그냥 최대값, 최소값 구하세요. 그래서 뭐 크게 문제화되지 않는, 문제로 뭐 자주 나오진 않는 그런 문제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이참수죠. 주어진 구간. 이 마일부터 이까지의 최대값, 최소값을 직접 구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쵸? 그럼 그냥 이참수 그리면 돼요. 그리십시오. 제가 안 할게요. 이러면 그리면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굳이 제가 뭐 이참수 그릴 필요 없을 것 같아. 자, 이것도 그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거 그리는 연습이나 한번 하자. 분수함수는 또 오랜만에 보니까. 기억나시죠? 이거 분수함수. 대분수꼴로 바꾸는 거였어. 자, x 앞에 개수 b가 여기에 상수 들어오는 거였죠? 자, 분자에 들어가는 숫자 뭐 일일이 변형해 보셔도 되고, 좀 빨리 할 때는 분모가 0이 될 때 숫자 얼마? 1. 1을 분자에 넣으면 나옵니다. 그래서 1 더하기. 이게 나머지 정리라고 우리가 배웠던 거였죠? 이렇게. 이렇게 바꾸면 되고요. 자, 이 분수함수는 그릴 줄 알아야 돼요. 오케이, 그냥 그려볼게요, 그냥. 오랜만에. 자, 정근선. 분모가 0이 될 때 x값. x는 1, x는 1. 이게 정근선이죠.
자, 그 다음에 y값이 절대 1은 안 나오죠? 이 분수가 0, 2는 아니어서요. 그러면 여기 y는 1. 이렇게 해서 십자가처럼 이렇게 정근선, 점선으로 그리는 거였어. 그치? 그 다음에 얘 그릴게요. 그러면 분자가 양수면요. 자, 이렇게 제1, 4분면, 제3, 4분면 쪽에 이렇게 그래프가 나오는 거였죠. 그쵸? 자, 뭐 디테일을 그려보면 0 넣으면, 마이 넣으면, 0, 오우씨, 이렇게 되네, 이렇게. 대칭인데? 그럼 한참 멀어야 되네. 근데 이렇게 디테일하게까지 그릴 필요는 없지만, 그냥 이렇게 된다는 거였어. 기억나시죠? 그래서 점대칭이기도 하고. 자, 기억나요? 이렇게 치는 y 기울기 1인 거, 기울기 마이너스 1인 거, 그거의 선대칭이기도 하고, 뭐 하여튼 고1 때 다 배웠던 거고. 자, 이렇게 되는데, 얘가 2서부터 4까지만 그립시다 이랬잖아요. 그럼 2가 여기 있겠죠. 그죠? 4가 여기 있겠죠. 그래서 그래프는 우리 여기만 그려야 돼. 그럼 2 넣었을 때, 그냥 F라고 할게요. F2가 지금 최대값인 거죠. 뭐 굳이 구하진 않겠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여기만 그리는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4일 때죠. F4. 이게 최소값이네요. 이렇게. 근데 만약에 최대최소 정리로 물어보는 문제면 최대최소 구하려면 그냥 넣으면 돼요. 그래프 그리는 거고요. 만약에 이렇게 물어보세요. 얘가 이렇게 물어본 거야.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해가지고 한 니은쯤이라고 하자. 그냥 니은에 이 구간 2서부터 4까지의 닫힌 구간에서 얘의 최대값, 최소값이 존재합니까? 존재한다. 맞냐 틀리냐 이렇게 나오면 아니 뭐 굳이 왜 최대 최소를 왜 구하고 있냐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돼? 뭐 닫힌 구간이네. 근데 얘가 어디서만 불연속이지? 1에서만 불연속이지. 1에서. 그럼 1은 여기 안에 안 들어가잖아. 그럼 2서부터 4까지 해서 얘는 당연히 안 끊기는 거지. 꼭 이렇게 그려보지 않아도 우리는 안 끊긴다는 건 알잖아. 구간에 양끝 막혀있고. 그럼 최대값 무조건 있다는 거야. 그걸 이제 서수형 나오면 어떻게 해? 서수형 나오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요 함수가 2하고 4 사이에서 최대값, 최소값이 존재합니까? 존재한다면 왜 그런지 서술하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거기서는 이제 멘트를 치는 거지. 어떻게 문장을 쭉 쓰는 게 답인 거야. 문장을. 자, 2서부터 4까지의 구간에서 주어진 함수는 연속이므로 최대 최소 정리에 의해서 최대값, 최소값이 반드시 존재한다. 이렇게 글로 쓰는 문제인 거죠. 글로. 오케이? 그렇게 쓰시면 서술형 답인 겁니다. 이해갔죠? 여기에 그냥 최대값, 최소값 구하세요여서 여러분 그냥 그래프 그릴 줄 알면 되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주로 그런 게 나오는데 뭐 그렇게 출제율이 높진 않아요. 봐봐. 이게 출제율이 높은 거.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사이값 정리, 중앙값 정리. 사이에서 만나 이겁니다. 사이에서 만나. 볼까요? 자, 요 방정식 잠깐만요. 여기 좀 깨끗하게 안 지워지지 칠판이. 깨끗하게 지우고 가자. 그래서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좀 생소한 내용인 거죠. 처음 배우니까. 자, 필수 8번. 다음으로 왜 답하시오. 그래서 요 방정식이 있는데 자, 여러분 잘 안 보일까봐 여러분 교재에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방정식. 3차 방정식이네. 3차 방정식. 3차 방정식 근 구하세요. 야, 근 구하세요는 이미 고1 때 배웠단 말이야. 이거 인수 정리하고 뭐 하고 하는 거 인수분해해서 구한다는 건 이미 고1 때 배웠어요. 그건 배웠고 그거 말고 야, 근을 구해요가 아니고 야, 오직 하나씩은 있다. 근 이거 하나 있어. 이렇게 하는 거. 실수인 거는 하나 있어. 두 개는 나머지는 허근이야. 실근 하나 있어. 근데 얘가 뭐라 했어? 실근이 어디 존재하는 구간. 자, 기억. 마이너스 2하고 마일 사이에 근이 있는 것 같아? 아니면 마일과 0 사이에 근이 있는 것 같아? 아니면 0과 1 사이에 근이 있는 것 같아? 아니면 1과 2 사이에 근이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물어본 거야. 오케이? 근의 존재 유무. 어떤 구간에서 근이 존재할 것 같아? 존재 유무를 네가 판단해봐. 어느 구간에 있게. 이겁니다. 그러면 이게 사이값 정리로 하는 거야. 내가 사이값 정리로 풀면 되죠. 이러면서 이 방정식의 근은 뭐냐? 자, 이 함수를 fx라고 놓자고요. 이 fx라는 함수하고요. 우변 y는 0이라는 x축하고의 교점이 어디서 존재할 것 같아? 이거잖아요. 그쵸?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되냐? 이게 마이하고 마일 사이에 존재하는지, 마일과 0 사이에 존재하는지, 0과 1 사이에 존재하는지, 1과 2 사이에 존재하는지는 각각 이 포인트의 함수값들을 한번 알아보면 될 것 같다. 함수값들. 자, 갑니다. 그래서 서수형에서도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마이너스 2에서의 함수값을 봅니다. 여기다 마이 넣는 거거든요. 넣었다고 합시다. 얼마인지 그냥 볼게요. 마3 나온대요. 계산은 그냥 생략. 자, 마일에서는 얼마인지 한번 또 볼까요? 마일 넣으면 마일 나오나 봐요. 자, 다 구하는 거예요.
각 포인트, 얘가 말한 포인트 0에서의 함수값 마이너스 2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1에서의 함수값 볼까요? 1에서의 함수값 1 넣으면 3 나오나 봐요. 3. 저기 넣은 거야, 저기다. 자, 그 다음에 2까지 물어봤죠? 그럼 2에서의 함수값 2도 넣었다고 해봅시다. 2 넣은 거에 17이에요. 그럼 4. 그럼 우리 뭐냐면 마이너스 1면 마삼 이 정도로 대충 찍자고. 그러니까 사실은 숫자도 중요하지 않아. 부호만 중요해. 부호만. 너 음수네? 그럼 음수 찍으면 되고. 얘, 너 음수네? 그럼 음수. 뭐 얘가 더 위에 있고 아래 있고 이건 사실 사이값 정리 중요하진 않고. 여기서 여기, 그 다음에 0, 자, 0일 때 마일이죠? 그럼 여기. 높이는 되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양수. 양수. 얘 엄청 큰 양수인데 하여튼 여기다 찍든 여기다 찍든 하여튼 양수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우리가 요 좌변함수는 어차피 요 점들 음수, 양수를 연결하는 거라는 거야. 연결하는 거. 정확한 그래프는 사실 나중에 배우지. 3차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근데 지금은 개형을 모르는 상태에서도 어디서 만나는지는 뻔해. 근데 사실은 이렇게 있어도 3차함수 그래프를 우리가 모르니까 아니 이렇게도 만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몰라요. 그거는 3차함수 개형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이렇게 여기서 근이 존재할 수도 있죠. 근데 얘가 얘기했잖아요. 그냥 오직 하나라고 얘기했잖아. 오직 하나라면 여기는 아니겠죠. 왜?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건 여기하고 이를 연결하면 만날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은. 그쵸? 그러면 반드시 하나는 여기겠죠. 여기. 그래서 하나 존재한다고 얘기하면 구간의 양 끝의 함수값이 다른 여기밖에 가능성이 없다. 이거죠. 나머지는 뭐 이렇게 연결되는 건가 보죠. 그쵸? 원래 3차 함수는 이렇게 안 생겼는데, 개형은 뭐 나중에 배울 거니까. 뭐 이런 식이다. 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런 식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그래서 어디냐? 그럼 0과 1 사이에 존재하네요. 0과 1 사이.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 어느 구간에서 존재하는지 그 존재 유무를 판단하는 데 쓴다. 하나의 테크닉적인 거죠. 그래프에서. 즉, 방정식을 그래프로 보는 건데, 그 그래프를 테크닉적으로 보는 거. 근에 어디 있을까? 그 존재 유무를 판단하는 데 쓰는 게 사이값 정리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사이에서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이값 정리라고 하는 거예요. 중간에서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간값 정리, 사이값 정리 뭐 똑같은 말이죠. 사이값이 좀 더 정확한 것 같아, 그지? 중간값 그러면 마치 좀 중점 같잖아. 딱 진짜 중간에 있는 값만 되는 것 같잖아. 그래서 정확하게 사이값 정리라고 한 게 교육과정상에서는 잘 표현을 통일한 거라고 느껴져요. 교육과정 제대로 한 거죠. 자, 모든 실수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있어요. 근데 지금 함수값 보세요. f는 마이너스 2고 각 함수값들을 알려줬어요. 포인트에서. 이렇게. 그 다음에 fx는 0. 자, 봐봐요. 얘가 원하는 게 fx는 0이라는 방정식이 마이너스 2하고 2 사이에서. 양 끝은 안 들어가는 거죠. 마이너스 2부터 2 사이에서. 이 열린 구간에서 적어도 몇 개 존재해요? 근이? 라고 물어봤으니까 그냥 그래프 그리라는 거야. 그죠? 이게 x축이고요. 자, 우리는 마이너스 2, 그 다음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0, 그 다음에 1, 2. 에서 함수값을 정확하게 찍는 게 의미가 없고요. 양수인지 음수인지만 하면 돼요. 양수네, 그럼 양수 찍고요. 양수네, 양수 찍고요. 음수네, 음수 찍고요. 이럴 때 음수죠? 음수 찍고요. 그 다음에 얘가 양수야. 그러면 최소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최소치. 적어도, 그러니까 최소치니까 이걸 굳이 억지로 만나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함수. 근데 뭐야? fx는 뭐라고 해서 연속이라고 했어. 이걸 또 멋지게 곡선으로 그리셔도 돼요. 곡선으로 그리셔도 되고 그냥 직선으로 연결해야 되고 이걸 제가 그냥 이렇게 직선으로 연결해야 되고 직선 빵빵빵 이렇게 생긴 것도 뭐 연속이잖아. 근데 사실 여러분 해설 보면 전부 다 곡선으로 해놨을 거야. 곡선으로 이렇게 멋지게 곡선 다 상관없어. 그냥 선 연결하면 되는 거지. 자, 연결하다 보면 반드시 여기와 여기는 하나는 만날 수밖에 없네. 여러 개 만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어쨌든 확정은 하나. 여기도 확정은 하나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최소한 2개는 확보가 된 거죠. 적어도 몇 개는 있어? 라고 한다면 최소 2개는 있어. 적어도 필요한 개수는 적어도 2개는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문제라는 거야. 괜찮죠? 최소의 개수는 얘기할 수 있다. 확정지어서. 적어도 이 개수는 맞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고요. 정확한 개수는 그래프가 딱 주어져야 돼요. 정확한 그래프가 주어지는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됩니다. 됐죠? 자, 이게 8번 문제. 이게 좀 중요한 거고요. 이건 시험에 잘 나와. 잘 나오고 실제 단일 문제는 이렇게 되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미분 적분까지 배우면 그래프를 온전히 다 배우잖아. 그러면 계속 활용하고 또 역시나 킬러 문항 같은 데서도 중간중간 그래프를 유추해서 접근할 때 당연히 쓰는 원리예요. 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활용도 잘 할 수 있어야 돼. 그냥 나중에 다 나올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이 정도 수준만 아시면 되고요. 아래 것들은 여러분 보시면 되고 실제로 이제 연습 문제에 있는 거 몇 개만
이거 그냥 대표적인 거 한번 볼게요, 그냥. 자, 같이 보죠. 그냥. 13번이야, 봐봐. 모든 실수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있는데, 자, 요 조건이야. 요 조건. 요 두 개 가지고. 아, 이게 왜 잘 안 보이지 했는데, 이렇게 잘 보이네. 아, 평소에 여기를 끄고 했었었는데, 켜가지고, 이제 좀 잘 보이네요. 그쵸? 잘 보이네. 아까 좀 잘 안 보였을 것 같아. 원래 불을 끄고 했었어야 되는데, 보세요. 자,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있어. 근데 얘가 1과 2에서의 함수값이 부호가 달라요. 이랬죠? 4하고 5에서는 함수값이 부호가 달라요.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면 이 방정식은 적어도 몇 개는 있어? 라고 물어봤잖아.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좌표평면상에서 y는 fx하고 x축하고의 교점 개수인데 딱 봐도 그냥 1과 2, 1과 2. 자, 그 다음에 또 4와 5. 이 벌써 암산했을 거야. 그치? 이게 양수는 점수는 제가 어떻게 알아. 그죠? 근데 부호가 다르겠죠. 여기하고 여기는 부호가 달라서 어쨌거나 연결하다 보면 하나 만날 수밖에 없다는 건 확정이고요. 그쵸? 또 4하고 5 사이에서 얘가 양수, 음수, 뭐 모르겠어. 근데 부호가 다른 건 맞으니까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이 함수가 뭐 중간에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저는 모르고요. 어쨌거나 확정 지을 수 있는 거는 여기서 최소한 하나는 만난다는 거. 여기서도 하나는 만난다는 거죠. 근데 뭐야? 이게 뭐야? y축 대칭이라는 함수인 거 이해가시죠? 얘가 y축 대칭인 함수입니다. 라고 했으니까 사실 여기서 만날 거면 반대편 말과 뭐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말과 마2 사이 그리고 마4와 마5 사이에서는 반드시 만날 수밖에 없겠죠. 어차피 이 그래프를 그대로 갖다가 대칭해서 붙이는 거니까 여기하고 여기서는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총 4개가 나오는 거죠. 이쪽에서 2개가 최소한 나오니까 이쪽도 2개, 그래서 최소한 4개. 적어도 몇 개냐? 그냥 최소 4개는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문제인 거. 개수 얘기하는. 뭐 어렵진 않죠. 그죠? 이렇게 되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한 문제만 그냥 더 보면 끝날 것 같아. 자, 한 문제만 더 볼게. 그 다음 문제도 이제 대표적인 유형이에요, 대표. 자, 이거 볼까요? 자, F0하고 F1의 함수값을 줬고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야. 그러면 fx에서 x제곱을 뺐어. 연속함수에서 x제곱 이참수 연속이잖아. 그럼 얘도 연속함수인 거지. 그치? 얘 연속함수인 거야. 저 연속함수인데요. 이렇게. 그럼 x축하고 0과 1 사이, 즉 0과 1 사이에서 중근이 아닌 오직 하나의 실근, 중근 말고 접하는 거 말고 그냥 딱 하나 만나는 거가 존재하려면 a가 뭐여야 돼요?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이 함수를 그릴 게 아니라 fx를 그릴 게 아니라 우린 이 함수 그릴 거죠? 이 함수 그리고 x축과의 교점이니까 여러분 서술형 풀 때는 저 함수 새로 설정하세요. 그래서 fx 빼기 x제곱이라는 함수를 저는 gx라고 gx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죠. 0과 1 사이만 그리면 돼요. 우리는. 자, 그러면 g0의 함수값을 볼게요. 라고 하면 이게 f0이죠. 얘는 0이고요. f0이 얼마야? 1. 얘는 1이고요. 자, g1 구간의 양 끝에 함수값 보는 거거든. f1이 저거네. a제곱 빼기 a마 5인데 여기다 1 넣으면 a마 6이겠죠. 그쵸? 하나 확실한 건 0이 여기 1이라는 거야. 여기 1. 여기요. 그럼 당연히 얘가 뭐여야? 얘가 음수여야 연결하면서 적어도 하나 이렇게. 아니, 오직 하나. 오직 하나 만나는 건 여기서 만나려면, 사이에서 만나려면 얘는 음수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그래프 추론이고요. 그래서 얘가 음수입니다. 이걸 가지고 풀면 끝이. 끝인 거죠. 그쵸? 이렇게 된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됐죠?